아, 이런 게 건선이구나. 등이랑 허벅지, 팔꿈치, 이렇게 무릎 이런 데 나면서 아, 이게 나도 건선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. 많이 심해졌을 때는 워낙 부스럼이 많이 떨어지니까 막 피도 나고 그게 익숙해져 있다 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그때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영상이 떠서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바로 느꼈어요. 3개월 때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. 저는 40대 후반이고 직업은 변호사 업무 한 14년째 하고 있습니다. 제 그 큰 누나가 건선이 심했거든요. 그래서 건선이라는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중학생 때 그때부터 알았어요. 누나가 그때 건선 걸려서 집에서 뭐 좀 보여주고 했는데 아 이런 게 건선이구나. 근데 저는 군대에서 귀에 뭐가 좀 났어요. 근데 그때는 그게 건선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귀에서 시작해서 귀 속에 뭐가 났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어요. 근데 제대하고 머리에 나더라고요. 그때도 건성까지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. 왜냐면 누나는 뭐 배하고 다리 이런 데 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뭐 등이랑 허벅지, 팔꿈치 이렇게 무릎 이런 데 나면서 아 이게 나도 건선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. 20대 초반에 지금 25년 된 것 같습니다. 발병 시기 기준으로 현재까지. 네. 처음 발견했을 때는 심각하다고는 생각 안 했고 약 바르고 관리해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죠. 아무래도 사회생활 할 때 많이 불편하죠. 왜냐하면 부위가 일단 가려움증은 둘째고 이마나 좀 그 머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잘 노출되는 부위, 특히 손 하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. 특히 머리에도 심해가지고 비듬처럼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항상 양복을 입으면 여기가 어깨나 목이 인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많이 불편했죠. 많이 심해졌을 때는 워낙 부스럼이 많이 떨어지니까 피도 나고 그게 익숙해져 있다 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그때 불편했던 것 같아요. 반신욕도 좀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. 부스럼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인설이 두꺼워지면서 갈라질 때 아프거든요. 반신욕을 해서 눅눅하게 만들어서 떼내고 그걸 거의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. 그 일단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처음엔 연고만 바르다가 점점 부위가 많아지고 뭐 그래서 일단 먹는 약은 한 가지 먹었던 약이 있는데 네오티가손이라고 비타민 A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부작용이 많았어요. 뭐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효과도 별로 없었고요. 또 많이 하는 게 광선 치료거든요. 자외선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. 여름에 좋아지고 전 습하고 약간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연적으로 항상 좋아졌었어요. 완전히 좋아지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호전이 되는 정도? 그래서 광선 치료는 통 안에 들어가서 자외선 쬐는 거 그거를 몇 달 했는데 저는 그렇게 효과는 못 봤어요. 그리고 엑시머라고 해서 특히 머리 부분, 머리에는 광선 치료가 안 되니까 그것도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. 건선 발병되고 나서 한 10년에서 15년은 뭐 광선 치료 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반신욕을 꾸준히 하고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병원에 가서 바르는 약이 있어요. 그걸 한 두세 통 처방 받아가지고 이게 자주 바르면 내성이 생기니까 2달에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바르는 거예요.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직전에 활용하는 거죠, 약을. 이 약으로 낫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거의 한 10년 정도 관리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EBM에 방문할 때 사상 최악으로 안 좋은 때였거든요. 근데 EBM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콩이 안 맞는 거였어요. 근데 저는 그 전에 땅콩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먹기 맛있었고 그 점심시간에 편하게 점심을 때울 수 있는 정도
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땅콩을 유난히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금기식품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뜨더라고요. 평소에 뭐 건선이나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걸 검색을 몇 번 했었거든요. 저도 오랫동안 병을 관리하면서 그동안 인터넷 카페나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가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치료하는지도 보고 해도 좀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. 제 나름대로는 뭐 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도 하고 뭐 가공식품 이런 게 정말 나쁘구나 그런 거 하나씩 단편적으로 깨우치고 그랬는데 이건 좀 답이 없구나라고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.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은 이게 급격히 그 내성이 생겨서 몇 달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제 바르고 관리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영상이 딱 떠서 바로 저는 그때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바로 느꼈어요. 그 허준영 원장님의 그 유튜브 첫 번째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음식이 곧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이제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닭고기가 안 맞고 소고기는 괜찮다. 이제 본인의 그 경험상.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막연히 했었어요. 허준영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뭐 유전체 타입을 분석해가지고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 이런 얘기 하셔서 바로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그날 바로 예약을 했어요, 제가. 이 치료법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는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방문했죠. 근데 내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.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느낌도 있고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참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.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뭐 염증이 늘어나는 게 또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우리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이 기본적인 방향, 이 음식 치료 부분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막 자세히 알려고 하진 않았어요. 그 구체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. 이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. 그럼요. 네. 그 의사 선생님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표현을 하셨었고요. 초기에 제가 병원 다닐 때 이건 지구상에 낫는 약은 없다고 딱 한마디가 그거였어요. 의사 선생님이. 이건 지구상에 낫는 약은 없다. 너무 단정적으로 딱 얘기해가지고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.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그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. 첫 달이 제일 힘들다. 일단 먹는 것도 일체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을 하셨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뭐 제 잠을 잘 때 가렵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.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이게 인설이 두꺼워지면은 그때부터 손이 가요. 근데 매일 반신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두꺼워지기 전에 떼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처음 한 달 특히 앞에 한 3주 정도는 그 찌르는 듯한 통증, 그 가려움이 있었어요.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하고 비슷하고 모기 물린 직후에 그런 가려움. 그래서 자다가 많이 깼어요. 저는 또 명현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이 과정이 뭔가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냥 기다렸죠. 근데 저는 반드시 이 기간은 끝나면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3개월 때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. 3월 31일이 제 방문이었는데 그때 그 간호사님이 제 상태 보시면서 약간 3개월 지나면 좋아지시더라고요.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도 3개월 때부터 확연히 좋아졌어요. 진짜 그 전과 질적으로 다른 피부 상태가 짧은 기간에 확연히 좋아졌죠. 5월 중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6월 말경 됐을 때 80% 이상은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실장님은 제 피부 상태를 보셨을 테니까 그게 중증이잖아요. 그러니까 경증인 분들은 그냥 좀 먹고 말지 음식을 많이 가려야 되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증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감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제 원장님께서 거의 정상 면역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여러 수치를 보시면서. 저도 딱 그 거의 98% 정도? 그 환부의 양의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2%가 남아 있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EBM의 식단을 한 2% 정도는 못 지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데 달리기 하다가 빵 하나 먹고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내가 실천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? 이런 생각은 해요. 그 환부가 처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붉으면서 어두운 느낌의 그런 피부 상태인데 근데 나아진다는 거는 그 인설이 원래 떼어내면 인설이 생기는데 나으면은 정상적인 피부가 생기고 더 이상 인설이 안 생기는 거예요. 다만 자국은 남죠. 우리가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동안에 그 해당 환부가 뭐 수십 번, 수백 번이나 뭐 인설이 떼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비정상적으로 세포 증식이 되면서 인설이 생기니까 거기를 떼내고 해서 거기 피도 나고 이랬던 부위라서 색깔은 검게 남지만 이제 민들민들해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저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 건선이라는 병을 제가 받아들일 때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신호로 여긴다. 뭐 천형이라는 표현도 어디서 봤어요. 이제 건선 환자가 이건 어떤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 운 나쁘게 걸린 질병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어떤 글을 쓴 분도 있었는데 저는 또 많은 또 이런 걸 보면서 이 건선을 관리하면서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. 이 건선이라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거의 끊었고요. 또 몸에 좋은 것들이 뭔지 자꾸 찾고 연구하고 특히 체중 조절도 하고 여러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만든 게 바로 이 건선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건선을 대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았어요. 이것 덕분에 나는 오히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.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피부로 나타나지만 피부의 질병이 아니니까 제가 EBM 치료법을 알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여전히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EBM처럼 이렇게 음식을 유전체 타입 분석을 해서 하는 데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럼 지금은 EBM 방문하시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세요? 아, 그럼요.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사람으로 치면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. 올해 초가, 특히 3월이. 이런 혜택을 좀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,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오랫동안 건선이나 다른 이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여러 민간요법 이런 걸 많이 시도해 보잖아요. 또 다른 한의원도 다녀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이것도 아니고 뭐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치료가 안 되고 다시 재발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많이 포기하고 아예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EBM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네.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나 다시 이제 옛날처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. 나 먹고 싶은 건 있는데 저보고 저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피자 한 조각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. 치료법의 기본을 네, 근데 망각하신 얘기하세요. 바람이네요. 네,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유전체는 안 바뀌는데 안 되는 음식은 안 되는 건데 저도 네. 제 치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내 몸에 좋은 게 있잖아요. 네. 그걸 뭐 저는 야채류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. 자꾸 권하셨지만 네. 그걸 챙겨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좀. 네. 전 일단 좀 짧은 시간에 음식을 준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.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. 좀 번거로운 게 힘들더라고요. 네. 좋다는 거 많이 못 먹었지만 네. 그 금기식품을 철저하게 네. 가리는 데는 더 신경을 썼거든요. 그래서 그 좋은 거를
자기에게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보다도 일단 안 맞는 거를 안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최고세요. 드리고 싶습니다. 포인트세요. 정말 중요한 음. 말씀 하셨는데, 음.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음. 뭘 어떻게 해 먹을지 너무 힘들대요. 그래서 저희가 타이빵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많이 잘 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부터 빼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으셔도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. 네. 제가 다른 분들 치료받는 분들한테 꼭 지키셔야 된다. 아, 거의 99% 이상 지키셔야 된다. 특히 처음에 잘 지키셔야 된다고. 네. 그게 기억에 나요. 100% 지켜야 된다라고 메모를 주셨거든요, 원장님이. 네. 저는 그 의미도 이게 처음에는 꼭 100%를 지켜야만 네.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건성 기준이지만 다른 질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성 처음 한 달은 힘들지만 그때 잘 하시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네,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